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상당히 많이 사주고 이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로 인해서 공사하는 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서 잠도 안 자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웃긴 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건물주도 아니고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투자가였습니다. 여기는 제주시 외도동이라고, 제주도의 중심이 노영동, 연동인데 외도동은 약간 일산 개념의 동네를 갖고 있는 곳인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쪽이 제가 신축으로 분양을 한 곳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단독주택 같은 거를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된 제가 큰 이유는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0%에 해당되거든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릴 수 있어서 그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데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도 수백 차를 사고 팔았지만, 이러한 신축 사례를 또 한 100세대를 제가 제주에서 경험했었거든요. 당시에 제주 경기가 워낙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제주에 이주 열풍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제주도의 중심지 노영동, 연동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서울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일산 쪽에 속하는 입지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도 없고, 거기에다 이주민들의 열풍이 불어오르면서 더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신축을 할 계획을 했고, 지금 이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으로 구성을 해서 2, 3, 4, 5는 빌라, 그리고 6, 7층은 오피스텔로 해갖고 제가 신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세대수는 14세대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이걸 갖다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부영 아파트를 경쟁 상대로 삼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24평인데 복도식이고 매매 가격이 2억 4천에서 6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복도식 아파트를 그 가격에 사는 것보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신축 빌라가 분양가가 2억 4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층 2억 4천, 3층 2억 4천 5백,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 갖고 최고가가 한 2억 8천 5백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은, 외도부영 아파트는 복도식이고 복도식 아파트는 통풍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또 외도부영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의 한 3, 4천만 원이 최소 기본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입가가 2억 4천이라고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인테리어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구조고,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수리를 안 해도 그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설계 형태가 제주 외도부영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 2개에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 리모델링을 하면 2억 8천에서 한 3억 정도 되겠죠. 근데 뒤에 보이는 제가 신축한 현장은 30평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충분히 분양이 된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최고급으로 다 한샘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분양 성공 포인트는 결국에는 외도부영 아파트를 살 바에는 이걸 사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현수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작업으로 다 걸고 매일 걸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각 부동산에 배치를 해서 분양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렵게 생각했던 거는 인허가 부분이나 분양 부분이 아니라 민원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변에 옆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한데, 민원이 이뤄지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을 해결해야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황당했던 점은 이 건물 맞은편에 철물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축 과정에서 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상당히 많이 사주고 이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을 시점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 공사 때문에
자기 건물에 금이 가고 하자 생겼다,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찾아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거로 인해서 공사하는 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서 잠도 안 자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한 300만 원에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건물주도 아니고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건물에 벽에 금이 갔으니까 그럼 소유자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또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결국엔 돈 좀 받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도 오르고 황당했지만 빨리 이제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이처럼 건물이나 공사를 할 때 보면 정말 황당한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이 신축 공사 현장 과정에서 상당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원래 이거의 골조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2층에다가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분양 그 전에 벌써 부동산에서 전세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당시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공동으로 하시던 분이 그걸 반대를 해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갖고 제주의 경기가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양률이 좀 저조했거든요. 근데 신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대가 다 분양이 돼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한 세대가 남게 되면 그 이익금이 다 한 곳에 몰리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에 다 성공해야지 수익금을 다 챙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신축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수익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에 있는 세대들을 엄청나게 할인해서 분양을 마무리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건축비는 17억 정도가 소요됐고, 당시에 저러한 단독주택을 제가 120평에 제가 6억 정도의 매매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하면 한 23억 정도가 소요됐고, 나머지 이제 부대 비용으로 인허가나 설계비, 그리고 분양 수수료, 여러 가지 기타 잡비를 해서 원가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거는 얼마 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신축 사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은 되게 적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과정이 진짜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이제 늙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중에 계획을 하신 다음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